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2페이지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 지적은 이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럼 여기 하나를 더 덧붙여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적이 뭐냐?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1장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데 이 2장에서 우리가 지적공부를 배워요. 그러면 이 지적공부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가 대장이 있고 하나가 도면이 있고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이때 이 대장과 도면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그러면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그는 가장 쉽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행지역에 있어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로 갔어. 자,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안 한다고 그랬죠. 좌표도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에서 언급하는 거는 지번, 지모, 면적, 경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배우러 가느냐? 지번을 배우러 간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지번은 2년마다 출제인이 한 번씩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30회 때 출제를 안 했어. 31회 때 안 했어. 32회 때도 안 했어. 33회 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는 게 4년 동안 이어서 출제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34회 때는 아마 출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로 가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은 1번으로 갑니다. 지번의 부여가 나오죠. 1번에 지번은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소관청 2 밑줄을 긋습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밑줄을 긋습니다. 북서에서 밑줄을 긋습니다. 남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번의 부여에서 자 처음에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냐? 지번, 부여, 지역별이죠. 그죠? 이 지번, 부여, 지역별이라는 게 동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북서에서 남동이다.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먼저 해보면은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이 네 글자를 시험에 전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죠. 그럼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면 틀린 지문이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동리입니다. 그럼 이걸 읍면 동리하면 틀린 지문이죠. 시군구별로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동리입니다. 동리.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방향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쪽 있죠. 위쪽이 북쪽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남쪽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이에요. 여러분들 북서기본법이라는 기본은 번호가 일어난다. 번호가 시작된다. 그 말은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지역이 있다면 지번을 부여할 때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이 어디가 되느냐가 여기가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서예요. 그러면 2, 3, 4, 5, 6, 7, 8, 9 일어났죠. 그럼 시작은 1이 여기에 있죠. 끝은 여기에 있죠. 그죠? 그럼 이걸 이 1을 북서에서 시작해요. 9번이죠. 남동에서 끝맺는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북서에서 남동하면 오죠. 근데 만약에
북동에서 남서하면 X가 되겠죠. 남동에서 북서하면 X가 되겠죠. 이렇게 글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동그라미 1번은 엄청 중요해요.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은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자, 밑줄을 껐습니다. 임야, 대장, 임야도. 등록하는 토지의 이름은 숫자 동그라미 칩니다. 앞에 산자를 붙인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죠.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장입니다. 대장. 그럼 이 대장은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죠. 이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럼 토지를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아니면 임야대장.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무엇을 갖고 구분하느냐? 지번을 갖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 3, 5, 7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5번 앞에 산자가 이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이고 집은 앞에 아무 글자가 없죠. 이러면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뜻이에요. 다른 표현을 해보면 사람을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7자리잖아요. 그 중에 맨 앞에 오는 게, 자, 거기가 만약에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죠.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의 7자리의 맨 앞에 홀수냐, 짝수냐, 이걸 갖고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고 집은 앞에 아무 글자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됐다. 그러면 시험을 낼 때는 여러분들 둘째 줄에 앞에 있죠. 그 글자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 앞에 하면 O, 뒤에 하면 X, 끝에 하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이죠. 그죠? 그걸 과거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임자가 아니고 산자입니다. 산자.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의라고 읽는다. 여러분들 지번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멀리서 답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 집을 보세요. 집을 보면은 만약에 1, 2, 3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1의 1, 1의 2 이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걸 부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막대기 표시 있잖아요. 이걸 무엇이라고 읽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1 다시 2 이래 읽을 수 있어요. 다시.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의라고 읽어야 돼요. 1의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지문이 있다면 이걸 읽을 때 100 다시 1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100의 1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문자로 말하면은 앞에 번호는 본번, 뒤에 번호는 부번. 그럼 우리나라 집은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 있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낼 때는 동그라미 3번도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런데 답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답은 주로 동그라미 1번을 갖고 답으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입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림으로 시험에 놓으면 쉽다고 그랬죠. 문자로 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큰 타이틀로 이거거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입니다. 방법. 그럼 여러분들 보면 22페이지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신규 등록 전환, 동그라미 2번은 분할, 동그라미 3번은 자 23페이지죠. 합병. 그럼 한 장을 넘겨보면 2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지력 확정 청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22페이지를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신규 등록 전환이죠. 그죠? 원칙을 갈게요.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분 부여지역에서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외를 갑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지분 부여지역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그러니까 기역입니다. 기역. 대상 토지가 그 지분 부여지역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최종 지분의 토지의 인접. 니은입니다. 니은. 색깔 있는 것만 줄 거세요. 멀리 떨어져. 디귿도 색깔만 밑줄을 긋습니다. 여러 필지.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신규 등록이 있어요. 등록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입니다. 본번.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하나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스프리를 한번 해보죠. 처음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라는 낱말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2개입니다. 2개. 하나는 신규 등록, 하나는 등록 전환. 그럼 이 2개는 지분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저 신규죠. 그럼 처음 등록하는 거다. 이게 신규 등록이에요. 저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가 아니니까 지력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서산간척지 매립했다. 새만금 간척 사반다.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제서야 토지가 된 겁니다. 토지가 되었으니까 지분을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등록 전환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토지는 크게 2개로 나누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둘 중에 하나에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것.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 여기가 산입니다. 그럼 산이니까 지번이 산 37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었다 이 말. 그럼 아파트를 지었다 이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여졌지. 그럼 이걸 토지대장으로 가면 산자를 없애고 37번을 부여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토지대장에는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37번을 그대로 부여할 수 없어요. 새 번호를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럼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거든. 그럼 B 학교로 전학을 가면은 37번을 그대로 쓰느냐, 세번호를 부여받느냐? 당연히 세번호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원칙을 볼게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내놨죠.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봅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1이 있다, 100이 있다, 1000이 있다, 만이 있다 이러면 자 여기서 있잖아요.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됩니다. 끝번호는 만번이죠. 만번이죠. 그럼 이 안에 있잖아요. 안에 1번은 있죠. 그럼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생략을 한 겁니다. 생략을. 그래서 제가 4개만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이 안에 만 1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없죠. 왜냐하면 끝번호가 만번이었잖아요. 그러면 안에 만 1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5000번, 6000번, 7000번은 있습니다. 이걸 생략을 했다 이러면 그러니까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딱 봐야 돼요. 그게 만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가 신규등록지다 이만 그러면 지번을 새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 끝번호가 만번이니까 여기는 만일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기를 보고 여기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어.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1은 합리적이냐 아니냐? 아니죠. 왜? 지번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만 1,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100이죠. 그러면 100의 1.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번지 옆에 하나가 왔을 때 만 1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냐? 그건 당연히 100의 1이 합리적입니다. 이 100의 1을 문자로 말한 게 이거예요. 인접 토지의 본번. 이게 인접 토지가 이거잖아요. 본번의 부번이잖아요. 그럼 100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100번지 옆에 하나가 왔을 때 만 1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냐 그건 당연히 100의 1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100의 1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 100의 1을 문자로 말한 게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외로 가면은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그럼 첫 번째 거를 본다면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돼 있죠. 그럼 최종 지번이 이거잖아요. 만이잖아요. 만. 그럼 여기가 신규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번을 새로 준다면 만이죠. 그러면 만 1이죠. 그죠? 만 1. 또 하나 생각한다면 만의 1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번은 하나만 예를 들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지번이 가겠죠. 그런데 1의 1이 등장했다는 말은 2번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의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지번은 본번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이 말. 그런데 이 부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본번을 줄 수 없으니까 부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만이죠. 그럼 만 다음에 만 1이 있잖아요. 만 1. 그러면 만 다음에 하나가 왔을 때 만 1을 주는 게 합리적이냐 만의 1을 주는 게 합리적이냐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번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만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1을 주는 게 합리적이냐 만의 1을 주는 게 합리적이냐 그건 당연히 만 1입니다. 그러면 만 1을 문자로 말한 게 최종 본번 만이죠. 다음 수문부터 본번 만 1이. 그런데 만의 1로 하는 게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 아니라 만 1이에요.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이런 거는 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러면 자 이런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만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만일입니다. 만의 일이 아니에요. 만일입니다. 만일을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 필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그림을 일단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여기 1, 여기 100, 여기 1000. 자, 여기에 만입니다. 이때 됐죠? 그러면 좀 전에 위에서 보았을 때는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온 걸 본 거예요. 한 필지, 한 필지. 그런데 여러분들 서상 간척지를 매립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한다면 한 필지냐 수만 필지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수만 필지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 필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만 필지가. 그럼 만 필지가 새로 생겼다면 지번을 새로 줘야 돼요. 그러면 위의 식으로 만약에 준다면 여기가 100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100의 1. 100의 2, 자 100의 3 이래 나오죠. 그러면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의 식으로 준다면 그러면 배가 더 크냐 배꼽이 더 크냐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는데 자 끝번호가 몇 번이었느냐 만 번이었어요. 만 번. 끝번호가 만 번이죠. 그럼 여기다가 만 1, 만 2, 만 3, 만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99, 2만. 자,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이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만 필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때는 만 1부터 2만까지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를 한 칸 높여본다면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결론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었을 때 예외가 적용되는 거는 3개거든. 그러면 지문에 이 3개 중에 한 개라도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여기 예외로 답을 하면 되지. 그런데 본문에 이 3개 중에 한 개를 안 들어있어. 그러면 원칙으로 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이러면 X가 되죠. 그죠? 왜? 제가 이걸 읽었죠. 읽었다면 이걸로 답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구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분할로 가볼게요. 원칙은 여러분들 둘째 줄에 색깔만 줄 거죠. 색깔만.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부번.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최종 부번할 때 부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순번으로 부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외 분할되는 필지의 주거사무 중에 건축물에다가 밑줄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은 어떻게 읽느냐면 분할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이렇게 됐어요. 예외는 건축물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칠판에 기록을 하느냐면 위에 거를 잠깐 볼게요. 위에 거는 신규 등록 전환 최종 본번입니다. 그럼 여기는 최종
부번입니다. 글자가 틀리겠죠. 그죠? 다음 수모부터 본번입니다. 여기는 부번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뻔하잖아요. 그죠? 본번을 부번으로 고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부번을 본번으로 고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힌트를 따게 될 때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는 새끼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너무 쉬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101입니다. 여기는 100입니다. 그럼 여기는 토지는 100번지입니다. 이 말. 그러면 이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할하기 전에는 한 필지니까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두 개가 됐으니까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씁니다. 그럼 여기는 100이죠. 그럼 다음에는 101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101은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1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0의 1.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또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의 2. 여러분들 1 다음에 2가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을 문자로 말하면 최종 부번입니다. 요 2를 문자로 말하면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1 다음에 보세요. 1 다음에 2가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다음에 2가 온다는 걸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럼 이걸 두 필지로 이래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는 앞 시간에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북서 항상 서쪽은 좌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좌측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필기를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좌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예를 들 때 옛날 국사 시간에 좌의정이 계급이 높으냐 우의정이 계급이 높으냐 그건 좌의정이 당연히 계급이 높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이든 한글은 좌측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써가잖아요. 한자는 반대로 한자는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는 한글 세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할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앞에 식으로 한다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잖아요. 그러나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곳을 우선으로 줍니다. 우선. 그러면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가 100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가면 합병으로 가볼게요. 첫째 줄에 원칙입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밑으로 갔습니다. 선순위.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후순위. 최종순위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입니다. 선순위는 앞번호죠. 앞번호.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일 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합병을 한다. 예외를 갑니다. 첫째 줄에 자 색깔을 줄 것을 건축물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엄청 쉬워요. 자, 여기에 필지가 네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1, 3, 5, 7 이렇게 네 필지가 있다. 그럼 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한 거예요. 그 말은 합병하기 전에는 필지가 4개니까 지번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합쳤으니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4개 중에 무엇을 줄 거냐? 그건 당연히 제일 앞번호를 주겠죠. 그러면 합병의 지번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합병의 지번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거는 본번을 먼저 쓰고
본번이 없었을 때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본번은 이 두 개잖아요. 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본번. 그럼 앞번호가 뭐냐? 5번이죠. 그럼 합병 해지면은 5번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본번이 없죠? 그럼 이제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러면 1에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본다면은 좀 전에 자 이렇게 합니다. 1, 3, 5, 7 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합병 해지면은 당연히 1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5번을 건축물이 있는 5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뭘 해야 되느냐? 신청을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5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5번을 주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그대로 1번입니다. 그래서 합병에서는 신청을 해야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신청 안 해도 그냥 바로 직권으로 주는 겁니다. 합병은 신청을 해야 준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를 가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밑에 표를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 완료 찾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먼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자, 제목은 이겁니다.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럼 옆에다가 이거를 썼어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우리가 이제 평촌 신도시를 건설한다. 아니면은 본당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게 전부 다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청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청량 이름이 뭐냐?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뭐냐?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를 보면 위를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완료죠. 완료. 아래를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이죠. 자, 여러분들 준공 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옆으로 갑니다. 밑에 거를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입니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분을 부여할 때는 밑줄을 긋습니다. 사업계획도. 그럼 이때 상식으로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다 정했죠. 그러면 지분도 새로 줘야 됩니다. 청량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분을 새로 준다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새로 주느냐, 완료되기 전에 주느냐. 그건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주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주느냐? 자, 사업계획도. 이거는 과거에 기출문제 한번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은 무엇을 기준으로 주느냐? 그는 사업계획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원칙인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왜 없느냐 할 때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릴 거는 버려도 되는 겁니다. 지문이 너무 긴 거는 안 돼요. 자, 제 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더 써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종전의 지분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분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종전 지분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러면 6줄, 7줄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밑에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니까 설명은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느냐. 우리는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궁금해할 테니까 설명은 한 번은 해드려야 되거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원칙을 가볼게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분을 새로 배분한 경우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종전의 지분과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세요. 그 다음에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밖에다가 밑줄을 긋어요.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분을 되는 그 지분과 또 자르세요. 이렇게 또 자르세요. 지분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경계 걸쳐 있는 지분을 자 지금 줄 것입니다. 제외한 본번. 여러분들 출제인이 물을 때는 본번 아니면 부번입니다. 본번 아니면 부번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본번이냐 이러면은 자 제 말을 들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잖아요. 그럼 지분도 새로 주죠. 지분 새로 준다는 건 처음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번만 사용합니다. 부번은 사용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외를 보세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분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분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자르세요. 자르고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지분수 부족. 할 때는 기억, 자, 적었습니다. 블록 단위.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그 지분 부여에게 자, 밑줄을 긋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그러면 이 지문은 있잖아요.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지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자, 어떤 토지가 있다면 지분을 부여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쭉 할 거예요. 자, 여기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 7, 8, 9. 여기 다 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일단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보면, 여기다가는 3의 1로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한 필지입니다. 7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안에 들어간 거. 자,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이 말. 그러면, 이 지문은 있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7번지가 있었는데 7번지에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반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전히 7번이겠죠. 그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새로 정한 거예요. 바둑판처럼 이렇게 새로 정했다. 이렇게 새로 정했어요. 그러면 지분도 새롭게 줘야 되겠죠. 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어요. 지분도 새로 줍니다.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답입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옛날 번호 본번만. 그럼 여기 1번 있죠? 그러면 1을 주는 거예요. 2번 있죠? 2를 주는 거예요. 3은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3 있죠? 여기 3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 안 하고 밖에 요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은 사용을 못, 안과 밖에 본번이 같잖아요. 본번이 같은 지분은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호죠. 그럼 여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본번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5번이죠. 그럼 5로 가는 겁니다. 6으로 가는 겁니다. 7은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고 반은 안 들어갔죠. 이게 경계선상에 걸쳐 있다. 이건 사용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로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부여한다. 그러면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부여해 오다 보니까 필지가 여러분들 지분이 부족한 거예요. 필지가 남아도록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그러면 이 지역의 끝번호가 100번이었다. 그러면 다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101, 102, 103, 104, 105, 106 이렇게 줄 수 있다. 아니면 블록 단위로 이렇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1블록, 2블록, 3블록 이해되죠? 그러면 1에 1, 1에 2, 1에 3, 2에 1, 2에 2, 2에 3, 3에 1, 3에 2, 3에 3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마다 부번을 준다.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마다 부번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제가 도시개발사 완료는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게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있습니다. 키는 밑에 거로 보세요. 표 밑에 보면 방갈로 2번에 준용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1번으로 가봅니다. 지번 부여력의, 자, 밑으로 걷습니다. 지번 변경. 2번 쭉 걷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동그라미 3번 밑으로 걷습니다.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색깔을 줄 것이에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시험에는 제가 좀 전에 그림을 그린 거는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에 출제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갈로 2번을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놨죠.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고로 이 네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게 우리가 배웠을 때 신규 등록자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이죠. 그 다음에 합병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적확정 청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은 여기 없죠. 그러면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니까 지번 부여 방식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출제는 시험에 낼 때 이거를 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고로 이 네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가면은 지번의 변경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좋겠습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성인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갔어요. 지번 변경의 지번 부여 방식은 자 좋겠습니다. 지력확정 청량 그만 줄 것이에요.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을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보면 1번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출제할게.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 동장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키는 지적에 관한 모든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는 거라. 그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승인 있죠, 승인. 하급 관공서에서 상급 관공서로 허락을 받는 게 승인이잖아요. 꼭 외워 두세요. 그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 반출.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외워두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지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까다로우냐는 거 이거는 암기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을 했습니다.